시리즈 전적을 2승 3패로 만들며 승부를 6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정 PD와 김 기자의 주간 MLB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즌 7승 이야기부터 해주시죠. 27일 이 볼티모어와의 경기에 저번 등판도 볼티모어전이었죠. 두 번 연속 볼티모어의 경기에 등판해서 네. 6과 3분의 2이닝 동안 피안타 7개를 맞으면서 4실점을 했어요. 예. 사실 류현진 치고는 조금 많은 피안타와 실점이긴 했지만 오랜만에 이 팀 타선이 터져주면서 7승을 거두고 대신에 평균 자책은 3.25에서 3.41로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토론토 타선이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등판했을 때 폭죽을 터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탈삼진을 3개 추가했는데 메이저리그 통산 809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제일 많은 건가요? 한국인 투수 중에? 박찬호 선수 다음으로 네, 두 번째로 이제 많은 이 통산 탈삼진 기록을 갖게 됐고요. 박찬호 선수는 몇 개나 했습니까? 1715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워낙 오래 뛰기도 했고 또 이제 탈삼진으로 유명했던 선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곱하기 2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 다음이 류현진 선수고 김병현 선수가 네네. 806개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김병현 선수의 일단 기록은 넘은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많은 삼진 부탁해요. 네. 그런데 6회까지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체되기 직전에 좀 많이 흔들렸나 봐요. 맞습니다. 2회부터 7회 원아웃까지는 15타자 연속 범타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퍼펙트 피칭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7회 원아웃 잡고 이 산탄데르에게 2루타를 허용한 이후에 내야안타 땅볼 볼넷 안타 내야안타 우전 2루타까지 연속 안타로 맞았는데 류현진 선수가 이런 선수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이날 왜 이렇게 갑자기 스태미나가 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날 이제 류현진 선수가 평소보다 그전 등판에서도 계속 체인지업이 좀 제구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회복하기 위해서 평소에 불펜 피칭을 안 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몸을 그렇게 많이 안 푸는 편인데 그 전까지 2번이나 불펜 피칭을 소화를 했어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평소 투구 이닝보다 더 많은 7회에 접어들면서 불펜 피칭도 했겠다. 스태미나가 좀 떨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100개 넘긴 겁니까? 불펜까지. 그러니까 현지에서 또 이제 이제 분석 중에서 조금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하나 좀 있다면요. 네. 이제 아무래도 토론토가 이날 타선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5회에 넉점 내고 6회에도 넉점 내고 그러니까 점수 차가 확 벌어지던 사이에 류현진 선수의 몸이 굳은 게 아니었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벤치에 너무 공격 시간이 길어서 그렇죠. 네. 오래 앉아 있어서 몸이 굳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가 체인지업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가장 중요한 구종이잖아요. 네. 이날도 91개 투구수 중에서 32개의 패스트볼 다음으로 체인지업을 26개 가장 많이 던졌습니다. 예. 역시 이제 그 이전까지 체인지업을 보면은 6월에 류현진 선수가 평균 자책점이 4.24로 좀 높았어요. 네. 삼진이 줄었고 볼넷이 늘었거든요. 결국은 삼진 잡는 구종이자 타자들의 방망이를 이끌어내는 체인지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타자들이 자꾸 걸러내면서 볼넷이 늘어났던 건데 이번에 그 불펜 피칭도 했고 또 이제 승리를 따냈으니까 감을 좀 찾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예. 아무튼 류현진 선수 본인도 예. 경기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예, 지난 두 경기보다 느낌도 좋았고 예. 그래서 이 체인지업을 많이 던졌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 체인지업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그럼 된 거죠. 뭐 본인이 그렇죠. 만족했으면 된 거죠. 네. 궁금한 게 커브는 요렇게 떨어지고 예, 슬라이더는 요렇게 떨어지고 네. 포크볼은 요렇게 떨어지고 그럼 체인지업은 어떻게 떨어져요? 직구랑 가장 비슷한 구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크볼은 처음부터 약간 무회전 느낌으로 오다가 급격하게 네, 그렇죠. 낙폭이 크고 체인지업은 정말 직구랑 비슷하게 오다가 맞춰서 살짝 떨어지는
그 정도의 구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의 특징이 또 팔각도가 어느 구종을 던지든 일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인지업에 더 위력이 있는 거죠. 제가 요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청취자분들이 네. 요렇게가 도대체 뭐냐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포크볼 같은 경우는 직구처럼 보다 갑자기 끝에 뚝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낙폭이 훨씬 크죠. 낙폭이 크죠. 네, 이렇게 손가락을 넓게 잡아가지고 맞습니다. 포크처럼. 네. 사실 슬라이더와 커브는 저도 사실 구분을 잘 못합니다. 거기도 이제 커브가 좀 더 낙폭이 크다. 뭐 이 정도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변화구인데 네네. 이 공 잡는 손가락 모양으로 그 구종이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립이라 그러죠. 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이제 공을 어떻게 채느냐, 스냅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심도 깊게 네. 그 지식 검색창에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기쿠치 선수 얘기 좀 해볼게요. 맞습니다. 이 다음 메이저리그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류현진 선수랑 맞대결을 하게 되거든요. 다음 경기에서. 예? 2일날 시애틀과의 경기인데 네. 지금 이제 그전까지는 좀 부진했는데 올해는 좀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이닝 소화도 늘어났고 양현종 선수와 맞대결에서도 기쿠치 선수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5월 31일에 양현종 선수가 3이닝 3실점하고 기쿠치가 6이닝 2실점 했기 때문에 이번 류현진 선수 약간의 그 서력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인 선수들 이름이 요새 많이 거론이 돼요. 네. 오타니 쇼에 있는 뭐 투수입니까 타자입니까? 이제 타자죠. 네. 타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진짜 기록이 매일매일 이래 되는 겁니까? 아우 정말 엄청나죠. 뭐 어제 경기에서는 그 템파베이를 상대해서 홈런 2루타, 3루타 그리고 시즌 11호 도루까지 뭐 말 그대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죠. 네. 그리고 오늘 이 뉴욕 양키스와 원정 경기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1회 이제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마이클 킹의 커브를 받아쳐서 이 우중간 담장 넘기는 선제 솔로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홈런의 타구 속도가 상당히 주목받았거든요. 시속 117.2마일 그러니까 약 시속 189km의 속도로 이 홈런이 이제 쏘아 올려진 겁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홈런의 비거리 속도가 한 160 정도. 네. 메이저리그 좀 빠르다 하면은 170 이 정도인데 네. 거의 190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거의 골프공이네요. 그러니까 오타니 개인 최고 기록이고 에인절스 선수 중에서도 2015년 이후에 가장 빠른 홈런 타구였다고 해요. 네, 그만큼 이제 힘이 좋고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받아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상당히 돋보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베이브 루스가 사실 과거에 또 이 뉴욕 양키스에서 이제 뛰었잖아요. 네. 그 이제 베이브 루스의 어떤 이 기운이 서려 있는 이 양키 스타디움에서 또 홈런을 터뜨렸다 보니까 이 오타니 선수 본인도 경기 끝나고 나서 아주 그 영광스러웠다. 뭐 세계 최고의 팀과 상대해서 또 이렇게 뛸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러웠다. 뭐 이런 또 반응도 보여서 상당히 주목받았습니다. 지금 오타니가 그러면 투수인데 네네. 홈런을 몇 개나 친 겁니까? 지금 이제 26개로 이제 공동 선두가 됐거든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랑.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위랑 6개 차이기 때문에 거의 이 두 선수 사이에서 홈런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러면 홈런왕 경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현재 지금 홈런 공동 선두 지금 기록을 그렇죠. 하고 있죠. 이제 아까 이제 정유리 PD가 이야기한 대로 아마 지금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2파전 양상으로 지금은 당분간은 네. 이렇게 펼쳐질 것 같고요. 지금 그 오타니가 아시아 출신 타자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에는 벌써 5개 차까지 좁혀놨습니다. 네네. 벌써요? 네. 마스이 히데키가 31개의 홈런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이 추세로 놓고 보면 이 오타니의 이 기록을 깨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40개도 충분히 치겠는데요. 그렇죠. 31개 정도는 가뿐히 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6월 한 달 동안에 홈런 11개를 쳤으니까요. 한 달에 11개. 네.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광현 선수 말이죠. 네네. 승리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요. 벌써 10번째 도전에서 승리 사냥에 실패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4와 3분의 1이닝 동안 4실점으로 5이닝을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 좀 가장 좀 아쉬운 등판이었습니다. 시즌 2승 도전이죠. 아직 1승밖에 못했죠. 그렇죠. 4월 24일 날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를 하고 나서 2달 넘게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다음 등판이 그나마 좀 김광현 선수가 이 시즌 2승을 거둘 수 있는 그래도 절호의 기회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리조나와의 홈 경기입니다. 네. 애리조나는 지금 현재 승률 2할 7푼 8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승률이 가장 낮습니다. 네, 이 팀을 상대로 해서 제발 좀 이 김광현 선수의 어떤 2할 승률은 좀 심각하네요. 네,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나 애리조나가 원정 올해 43경기에서
경기에서 단 10승에 그쳤거든요. 그 전까지 24연패였고요. 그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이번에 정말 네, 절호의 기회를 좀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 원정 승률이 이렇게 낮으면 뭐 그러니까 집 나가면 한마디로 무슨 고생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 백스요. 네. 지난 한 주 최지만 선수, 김하성 선수는 어땠습니까? 최지만 같은 경우는 좀 타율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27일 그저께 경기에서는 데뷔 첫 4안타 경기를 펼치면서 좀 살아날 기미를 보이더니 어제 에인절스전에서는 역전 3런 포를 이제 터트리면서 다시 이제 리드를 잡아왔지만 역시 오타니가 또 결승을 그랬죠. 네. 뒤집은 걸 오타니가 또 뒤집었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기복만 좀 줄인다면 역시 중심 타자로서의 면모는 잘 보여줄 것 같고 김하성이 컷쇼를 상대로 홈런을 쳤죠. 네. 특유의 그 커브볼을 걷어올려서 홈런을 쳤는데 이 떡아웃에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됐습니다. 벌써 말춤도 추고 그다음에 덕아웃이죠. 덕아웃. 예. 떡아웃에서 미식 축구공도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팀원들과 잘 녹아드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신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팀원들과 융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합격점을 줄 만합니다. 지난번에 뭐 수비 실책 때 뭐 사인이 안 맞았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닌가 봐요. 맞아요. 예. 자, 이 이야기로 주간 MLB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올림픽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그리고 일간스포츠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MLB도 뭐 거의 박사급이시고요. 다른 종목 다 뭐 찌르면 다 나옵니다. 일단 여자 골프 대표팀은 확정이 됐어요. 원래 한 나라에 2명밖에 못 나가지 않나요? 네, 2명밖에 못 나가지만은 우리나라는 이 혜택을 최대한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랭킹 15위 안에 4명 이상 든 나라는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랭킹 15위 안에 공교롭게 딱 4명 들었습니다. 그 4명이 이번에 도쿄올림픽 가고요. 네.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 김효주 이렇게 이제 4명이 이제 출전을 확정을 지었는데 4명의 이 LPGA 투어 통산 이 우승 횟수가 다 합쳐서 44승입니다. 네, 박인비 선수 21승, 고진영 7승, 김세영 12승, 그리고 김효주 4승. 말 그대로 환상의 라인업이 구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운동 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 박인비 선수는 금메달을 딱 받고 리우에서 나머지 선수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뭐 이 4명의 우리나라 선수뿐만 아니라 LPGA 중계 화면에서 자주 잡혔던 스타들은 뭐 다 나오는 겁니까?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랭킹 1위인 넬리 코르다 출전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돌풍으로 떠오르고 있는 젊은 신예인 필리핀의 유카 사소, 그다음에 태국의 패티 타바타나켓 이런 선수들도 나오는데 사실 이 사소와 타바타나켓은 돌풍이라는 거는 작년 같았으면은 못 나왔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작년에 올림픽이 열렸으면은 박인비가 못 나갔습니다. 랭킹이 이제 박성현 선수가 오히려 더 높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에서도 시부노 하나코라든가 영국의 브론테로 이런 선수들 작년에 2위였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올림픽이 1년 미뤄지면서 새로운 선수들이 또 새롭게 등장하고 그렇죠. 랭킹이 밀려서 억울하게 못 나가는 선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넬리 코르다 같은 경우는 어젠가 어제 경기 그렇죠. 우승했죠. 네, 어제 또 메이저에서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고요. 이렇게 되면서 그 전주 마이어 클래식에 이어서 2주 연속 우승했습니다. 2주 연속이구나. 그리고 1년 11개월 만에 고진영 선수가 세계 1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넬리 코르다가 세계 탑이 됐고요. 미국 선수가 또 세계 탑에 오른 것은 2014년 스테이시 루이스 이후에 7년 만에 일이었습니다. 전까지 계속 한국인 선수들이 그랬죠. 이어오다가 주로 이어오다가. 야, 그동안 미국 선수 세계 랭킹 1위가 없었군요. 거의 없었죠. 뭐 한 3명 정도만 있었고 그만큼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 관해서는 뭐 거의 휩쓸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18개 대회에서 7승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해는 15개 대회 중에 2승밖에 좀 못하고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분석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출국해서 연습을 못한 것 그리고 현지에서 아시아 혐오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금 심적으로 불안한 부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작년에도 사실 그
7승 중에서 5승을 후반기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남은 대회들을 잘 마무리한다면은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좋은 성적을 특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올림픽 개최하는 곳이 이제 일본이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랑 기후도 비슷하고 환경도 좀 코스 형태도 많이 비슷할 겁니다. 또 일본 재팬 투어에서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메달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자 골프는 2명 나가는 거죠? 네, 지난주에 엔트리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성재, 김시우 2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이 PGA 투어 출전을 이유로 해서 혹은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불참한 선수들이 남자부에서는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세계 랭킹 2위에 있는 미국의 더스틴 존슨이 일찌감치 출전을 포기했고요. 네, 이런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내심 이 도쿄올림픽 남자 골프 메달을 좀 기대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올림픽 종목을 이제 하나씩 잡고 얘기를 깊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유도로 한번 가볼까요? 네. 유도. 유도에서 금메달이 언제 최근에 땄었죠? 금메달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이제 2개가 나왔었죠. 네. 그리고 리우 때는 금메달이 없었고 우리나라가 9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을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통산 올림픽 유도에서 보면은 금 11, 은 16개, 동 16개. 그러니까 43개 메달을 땄습니다. 뭐 효자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리우 때도 금메달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못 딴 거잖아요. 그때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판타스틱 4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뭐 부상에다가 약간의 불운도 겹치면서 노골드를 했는데 맞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유도 경기장에 가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유도가 항상 대회 초반에 열리잖아요. 그 당시 그 정보경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그러니까 결승에서 진 거죠. 경기장에서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경기 화면은 안 나오고 제가 따로 찍어서 올린 영상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면서 좀 고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떴으니까. 근데 또 이제 그 우는 모습을 찍었다는 거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또 들었던 유도 경기장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뭐 사과했습니까? 사과는 아니고 그냥 축하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사실 좀 다른 종목 취재를 가긴 했었는데 유도 담당으로 이제 취재를 갔던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당시에 굉장히 이 현장 분위기가 많이 좀 이렇게 슬프고 좀 눈물의 좀 연속이 있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이 승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맨날 금메달만 땁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뭐 유도로 재미를 많이 봤는데 일단 9년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또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메달 총 몇 개죠? 유도? 남녀 7체급씩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혼성 단체전까지 포함해서 총 15개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혼성 단체전은 이번에 처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혼성 단체전 유도. 일단 뭐 우리나라는 몇 종목에 출전합니까? 올림픽 랭킹에 따라서 출전권이 있는데 남자부에서 6명, 여자부에서 6명 그리고 대륙별 쿼터 추가 명단으로 한희주 선수 추가하면서 총 13명이 도쿄로 가게 됩니다. 명단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도쿄올림픽 이제 나설 남자부 6명 선수 대부분이 리우올림픽 때 나섰던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뭐 60kg급의 김원진 선수, 66kg급의 안바울 선수, 73kg급의 안창림, 90kg급의 곽동한 선수, 100kg급 조고함 선수, 100kg 이상급의 김민종 선수 나서고요. 여자부에서는 48kg급의 강유정, 52kg급 박다솔, 57kg급 김지수, 63kg급 한희주, 70kg급의 김성현 선수, 78kg급 윤현지 선수, 78kg 이상급의 한미진 선수 이렇게 나섭니다. 이렇게 여자가 한 명 더 많네요. 13명이 도쿄올림픽에 출전을 하는데 남자 100kg급 이상급 선수 이름이 김민종 씨네요. 가수 김민종 씨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일단 뭐 스타트는 가장 경량급부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김원진 선수가 스타트를 끊겠죠. 이 선수 지난 1월에 그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시상 딱 끝나고 금메달 달고 내려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좀 슬퍼했는데 약간 코치면서 친구 같았던 아버지한테 이번에 올림픽 메달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이거
다부진 그 각오를 가지고 하겠어요. 남다르겠습니다. 네. 그 뒤에 일정도 뭐 줄줄이 메달 후보들 아닙니까? 네, 뭐 안바울 선수, 조구함 선수, 안창림 선수 모두 국제 대회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검증받은 그런 선수들이죠. 그렇죠. 특히나 조구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서 이 전방 14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어떤 부상 때문에 참 이 불운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또 이제 여러 이제 뭐 메달 후보들 중에서 이 조구함 선수에 대해서 또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조구함 선수요. 네, 이 조구함 선수 그리고 안바울 선수도 좀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네. 예, 안바울, 안창림, 조구함, 김원진. 그런데 그래도 유도 종주국은 일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본 선수들을 제일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세계 랭킹도 일본 선수들이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해 붙어 있고 경쟁 상대 같더라고요. 김원진 선수의 체급에서는 나가야마 류주 일본 선수가 1위, 그다음에 안바울 선수가 세계 랭킹 3위인데 마루야마 조시로 선수가 2위, 안창림 선수가 세계 랭킹 4위인데 하시모토 소이치 선수가 1위인데 사실 이 안창림 하면은 항상 숙명의 라이벌이 오노쇼에이 선수거든요. 그렇죠. 6번 붙어서 6번 모두 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안창림 선수도 사실 제1교포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서 꼭 메달을 따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클 겁니다. 예, 안창림 선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대표팀에는 누굴 좀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세계 랭킹이 모두 10위권 바깥입니다. 대부분이 20위권에 이제 속해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난 리우올림픽 때도 정보경 선수의 어떤 그런 은메달, 맞아요. 예, 그런 부분도 그랬고 이 토너먼트로 올림픽 유도가 열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변 가능성 존재하고요. 그나마 김성현 선수가 최근에 열린 지난 4월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네. 또 리우올림픽 때도 이제 출전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올림픽부터 조금 뭐 바뀌는 룰이 있습니까? 예, 이 경기 시간이 좀 바뀌었는데. 시간이요? 남자부 경기 시간이 원래 5분이었는데 4분으로 1분 단축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경기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경기 내용도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그럴 거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 흔히 기술 중에 하나는 굳히기라고 하잖아요. 상대를 이제 들어 눕혀서 못 움직이게 막는 굳히기 기술이 절반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시간이 원래는 15초간 누르고 있었어야 되는데 10초만 눌러도 절반 효과 이제 받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기가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시간에 경기가 이제 치러지니까요. 그만큼 선수들 사이에서는 순간적인 기술, 그러니까 빠르게 판단을 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상대에게 거는 그런 기술, 특히나 이제 민첩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승부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좀 이제 유도 기술도 조금 더 화려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좀 이제 올림픽 때만 반짝하지 말고 평상시에서도 유도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려면 어려워요. 유도가.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뭐 효과, 유효. 그렇죠. 유효는 뭐고 효과는 뭐고. 유효가 쌓이면 효과가 되는 건가? 효과가 쌓이면 절반이 되는 건가? 한 판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업어치기 한 판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게 예전에는 제일 낮은 작은 기술이 효과였고 그다음 유효, 절반 한 판 순이었는데 2017년에 효과랑 유효는 폐지를 했습니다. 없어졌습니까? 네. 이제 큰 기술 쓰라는 거죠. 유효, 효과 다 없어졌군요. 한 판 절반 둘만 남은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절반 두 개만 한 판인 건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 효과 유효로 소위 말하는 작은 기술들로 승부를 받은 다음에 시간 끄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인데 대표적인 게 이번에 지도가 3개면은 반칙 패가 됩니다 그냥. 그래서 심판들이 이제 경기 지연을 하거나 반칙을 하거나 할 때 경고를 지도라고 주는데 요거 3개 정리되면 바로 그냥 패배거든요. 저요 그냥? 네, 그냥 한판 패 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시간을 끌면서 작은 기술 어차피 없어졌잖아요. 효과 유효 없어졌기 때문에 큰 기술로 하면서 이제 박태원 아나운서 보고 싶어하던 좀 약간 그림 같은 기술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렇게 그 뭡니까 허리띠 잡아갖고 뽑아서 이렇게 딱 한판 승했던 그 선수 있잖아요. 이원희 선수, 최민우 선수. 그런 그런 기술을 해야지 이제 뭔가 보여지는 거고. 승부가 이제 갈리는 거죠. 그렇구나. 사실 유도는 좀 기술이 화려한 기술을 쓰는 급들이 좀 경량급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 그렇죠. 소위 말하는 뭐 뒤집기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업어치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중량급으로 가니까 약간 씨름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중량급에는 정상급의 선수들이 대부분 서양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화려한 기술 이런 것보다는 자신들의 몸무게라든가 힘을 이용하는 그런 유도가 많죠. 개인적으로 가장 화려한 기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업어치기 역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기본적인 기술인 만큼 그림도 가장 선수를 이렇게 떠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안으로 파고드는 그런 동작들이 좀 화려한 것 같습니다.
김 기자는요? 저도 업어치기. 뭐 보통 뭐 금메달 나면 업어치기 한판승 많이 나오잖아요. 한판승하기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예. 업어치기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당해봤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군요. 골든벨 때 유도 꿈나무한테 한번 당했는데 거의 한 10분 동안 정신을 못 차렸던 기억이 나요. 네, 이 소식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재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 오늘은 중간중간 호우특보가 내려질 만큼 거센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호우경보가 전남 곡성군에 7시 30분을 기해 발효됐고 호우주의보도 충북과 전남, 전북 일부와 또 일부 전북 남원시에도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요란한 비가 내일과 모레까지도 예보된 곳이 많고 소낙성 비로 내리겠습니다.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겠지만 드문드문 적게 내리는 곳도 있어서 지역차가 큰 소나기가 되겠고요. 내일도 오늘처럼 대기 불안정이 아주 심해서 소나기가 5에서 60mm가량 예상됩니다. 오늘 밤까지 혹은 내일 새벽까지도 곳곳에 소나기 예보 있고요.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도 은평구와 양천구 등지로 2-3시간 만에 40mm가 넘는 굵은 비가 내려 현재 강우량이 50mm를 넘는